안녕하세요. 책 데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나는 돈에 미쳤다 라는 책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젠 신채로 지은 박설령 옮김 위너스북에서 나온 책입니다. 쓸데없는 자존심을 버리고 돈을 쫓는 12가지 방법이요. 12장에 걸쳐 실려 있는데요. 이 책의 저자가 프리랜서 작가로 일하면서 내가 살면서 하고 싶은 일이 대체 뭔지 모르겠어 하면서 수렁 속에서 뒹구는 편을 택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40살이 되었고요. 자신을 보니까 골목길에 있는 개조한 차고에 살면서 치과 갈 일이 생길까봐 두려워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렇게 빈곤한 처지에 놓이니까 주차비 $5를 아끼려고 먼 거리까지 걸어가고요. 식당에서 친구들과 만나 저녁을 먹을 때는 아까 많이 먹어서 배가 안 고파 이러면서 물만 마시고 공짜로 주는 빵이 나오면 얼른 먹고 무언가를 사야 할 때는 저렴한 물건이 있나 세일 쿠폰이 있나 하면서 고민하면서 시간을 허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돈이 없어서 고민하고 지출을 줄이고 흥정하고 할인을 받으려고 들인 시간과 노력을 실제로 돈을 버는 데 쏟았다면 내 인생이 바뀌었을 것이란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낭비하는 시간을 다른 멋진 일에 쓸 수 있고 지금보다 훨씬 더 잘할 수 있는데 그러지 않는 나를 더는 참을 수가 없어서요. 돈을 향한 두려움과 혐오감을 극복하고 돈을 벌 방법을 찾아서 눈부신 삶을 살겠다고 마음을 먹게 됩니다. 진짜 그렇지 않나요? 아끼는 것도 좋은 방법이긴 한데요. 아끼기만 하고 돈 버는 데에 집중하지 않는 것보다는 아끼면서 돈 버는 일에 집중하면 보다 더 빨리 부를 창출할 수 있을 테니까요. 이 방법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사업을 위해 돈을 투자하고 강좌를 듣고 멘토를 고용하고 웹사이트를 구축하기 시작했고요. 지금은 성공한 코치 겸 작가로 $1,000,000 이상을 버는 사람이 되었다고 합니다. 진짜로 돈을 벌려면 거대하고 불편한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는 사실인데요. 한 번도 해보지 못한 일을 하면서 인지도를 높이고 위험을 무릅써야 하고 많은 돈을 벌기를 바라고요. 그러려면 무엇보다도 노력을 해야 하고요. 이것이 바로 돈을 버는 비밀이라고 합니다. 1장부터 살펴보겠습니다. 1장 외로워도 슬퍼도 부자인 게 낫다. 외로워도 슬퍼도 나는 안 온다. 캔디인가요? 외로워도 슬퍼도 부자인 게 낫다. 당연하죠. 많은 돈을 버는데 가장 큰 장애물은 기회와 시간의 부족, 어리석은 행동이 아니라요. 부자가 되는 것을 스스로 허락하지 않는 일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모두 각자만의 욕구와 재능을 지니고 태어났고 살아가는 동안에 자신의 욕구와 재능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그것을 걸음 삼아 멋지고 훌륭하게 자신을 꽃피워야 하는데요. 이렇게 살려면 부유해야 한다는 거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려면 일정한 돈이 필요한 것은 당연한 사실이고요. 부정할 수가 없잖아요. 성장하고 행복을 추구하고 모든 일에 돈이 필요한 세상에 살면서 돈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이런 마음가짐이면 안 된다는 거죠. 부자가 되는 것은 탐욕스러운 일이다. 돈을 벌 자격이 없다. 이런 생각은 지우고요. 부자가 되는 데 집중하면서 큰 변화를 일으켜서 멋진 일을 하라고 합니다. 자신이 하고 싶은 멋진 일을 하라고 하는데요. 저자는 돈을 좋아한다고 해요. 왜냐하면 돈은 자유와 선택권을 주기 때문에요. 자유와 선택을 정말 좋아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부자로 살고 싶다고 하는데요. 누군들 안 그렇겠습니까? 다 부자가 되고 싶죠. 그래서요, 우리 재능과 능력, 욕구는 성공을 위해 주어졌다라는 것을 깨닫고 부를 쌓는데 노력하라고 합니다. 7개월 만에 연수입을 $20,000에서 $145,000로 늘린 54살 찰스 이야기가 있습니다. 나는 항상 돈을 좋아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사실 제대로 돈을 벌어본 적이 없기에 늘 돈 문제를 겪는다는 것을 깨달았다. 진지한 자기 성찰 끝에 안 사실이 있다. 나는 결손 가정에서 가난하게 자랐고
아버지는 자녀 양육비를 보낸 적이 없다. 아버지의 행동을 나는 아무 가치도 없는 인간이라는 메시지로 받아들였고 이를 곧 진실이라고 여기게 되었다. 그래서 평생 이런 생각이 성공을 방해하도록 방치했다. 그러다가 내 훌륭한 점을 되새기면서 내 주위의 모든 사람과 물건 그리고 아직 얻지 못한 것에 감사를 표하기 시작했다. 그러자 성격이 바뀌고 더 긍정적인 사람이 되었으며 전에는 가능하다고 생각지 못한 일을 해냈다. 또 자기 개발을 위해 기술을 배우기 시작했는데 그중에는 큰 희생을 감수하면서 배운 것도 있다. 그리고 수백 번씩 면접을 보러 다니면서 익숙해질 때까지 구직 면접을 연습했다. 그 과정에서 도움이 된 것은 나를 고용한 이와 주변 사람보다 내가 더 지식이 풍부하고 숙련된 기술을 갖추었다는 것을 아는 사실이다. 덕분에 자신감이 서서히 높아지기 시작했다. 계속해서 면접을 보러 다니다가 마침내 직장을 옮겨 1년에 14만 5천 달러가 넘는 연봉을 받는다. 지금은 내가 살아본 집 가운데 가장 좋은 집에서 살며 아이들도 예전에 다니던 학교보다 훨씬 좋은 학교에 다닌다. 처음 가져본 최고 비싼 차를 몰고 평생 가능하리라고 상상하지 못하던 호사를 누린다. 아직도 가끔 내 가치에 의구심이 들지만 계속 억누르려고 노력하면 떨칠 수 있다는 것도 안다. 이것은 정말 놀라운 기분이다. 2장입니다. 아직 돈방석에 앉지 못한 구질구질한 이유. 당신의 외부 세계는 내면 세계의 거울이다. 어떤 생각 때문에 금전 생활이 엉망이 되었다면 바로 이유가 있는데요. 이런 생각들이죠. 난 뭐 때문에 돈을 못 벌어. 나는 인적이 드문 곳에 살아서 일자리가 없어. 이런 생각을 믿지 않도록 우리는 마음을 바꾸어야 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강한지, 얼마나 간단한 방법으로 삶이 바뀌는지 알 수 있는데요. 말 그대로 내가 생각하고 믿고 싶은 것을 믿으면 원하는 현실로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말 그리고 믿음은 살면서 경험하는 모든 일의 뿌리를 이룬다고 해요. 그래서 내 머릿속에서 돌아가는 생각과 입에서 나오는 말을 의식적으로 선택하는 것이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합니다. 생각과 믿음, 말을 의식적으로 택하는 것을 사고방식 숙달이라고 하는데요. 주변 환경에 휘둘리지 않고 주도적으로 멋지게 살고 싶다면 우선은 내 생각을 좌우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자신의 한계를 정해놓고 안전만 추구하기보다는요.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인생을 살도록 마음을 자유롭게 열어야 하는데요. 책임감 있게 행동하고 미래를 위해 돈을 비축하고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 근사한 계획을 세우며 돈을 현명하게 투자하며 몸과 마음을 단련하고 아주 길고 행복한 생활이 자기 앞에 기다리는 것처럼 행동해야 한다고 합니다. 현실에 대한 인식은 자기가 하는 말의 영향을 많이 받고요. 말은 우리의 생각과 신념에 활기를 불어넣고 반복을 통해서 그것들을 우리 현실에 고정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는 기억력이 형편없어 또는 나는 건망증이 심한 멍청이 같아 이렇게 자신에게 안 좋은 말을 자주 말할수록 정말로 그런 것처럼 행동하게 되면서 기억력이 없어지고 건망증이 심해지고 이렇게 어리석어진다는 거죠. 평소에 난 돈 문제에서만큼은 너무 바보 같아. 난 그럴 만한 형편이 안 돼. 난 그 부자놈이 싫어. 이런 말로 자기가 정말 돈을 미워하고 증오하고 불신한다고 되풀이하지 않는지 주의 깊게 살펴보라고 하네요. 본인이 돈을 나쁘게 말한다는 것을 깨달으면 당장 그만두라고 합니다. 자기가 믿고자 하는 일에 믿음을 쏟아 돈을 번 44살의 샌드라 이야기가 있습니다. 전에는 중서부 지역에서 트럭을 집 삼아 살았다. 지금은 성공한 배우가 되어 늘 꿈꾸던 캘리포니아주의 해안가 저택에서 산다. 돈과 관련해서 나를 얽매던 주된 생각은 돈을 많이 벌면 인생이 너무 복잡해져서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모를 것이다 였다. 계산, 세금, 투자 등
복잡한 문제가 많이 생길 테니까 말이다. 그래서 하루, 일주일, 한 달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 이상의 돈이 생기면 내가 그것을 통제하지 못할까 봐 두려워했다. 나는 똑똑하지도 못하고 괜찮은 사람도 아니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이 세 단계를 거치면서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법을 배웠다. 게다가 돈을 많이 벌기까지 했다. 1단계, 생각과 믿음이 중요하다. 돈에 대한 내 두려움을 분명하게 파악하고 다음과 같은 새로운 믿음을 주입했다. 나는 자신을 사랑하고 인정한다. 나는 모든 선과 부의 마음을 활짝 열고 있다. 나는 내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 안다. 나는 성공과 존경과 보상과 돈, 그리고 세상이 주는 최고의 것을 누릴 자격이 있다. 세상에는 모든 사람, 특히 나에게 돌아올 돈과 번영의 기회가 충분하다. 2단계, 내가 잘 모르거나 두려워하거나 관심이 없는 일을 처리할 때는 멘토와 협력하거나 전문가를 고용했다. 나는 내 본연의 모습으로 무언가 가치 있는 것을 만들어 세상에 전달하는 데 집중했다. 판매나 거래, 법적인 문제 처리는 다른 사람에게 맡기고 내가 잘 모르는 일에 말려들지 않도록 항상 주의를 기울였다. 3단계, 나는 상상 이상으로 많은 실패를 겪었지만 그때마다 다시 일어섰다. 지금도 여전히 실패하면서 다시 일어서는 법을 배운다. 성공했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다. 성공을 온전하게 보고 느끼는 법을 연습했다. 마치 벌써 성공을 이루고 많이 벌어서 은행에 돈이 쌓인 것처럼 말이다. 나라는 존재는 세상에서 유일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사랑해야 한다. 이미 가진 재능을 활용해 굉장한 일을 해보자. 사람들이 당신을 미쳤다고 생각하더라도 말이다. 무슨 일을 하든 기쁘고 적극적인 태도로 그 일이 돈벌이인 동시에 기쁨의 원천이 되도록 해야 한다. 3장, 없다가도 있고 적다가도 많은 게 돈. 진짜 그런가요? 없다가도 있고 적다가도 많은 게 돈인가요? 없으면 그냥 계속 없는 거 아닌가요? 돈은 주고받는 행위에 사용되는 측정 단위일 뿐이라고 합니다. 대중의 생각과는 달리요. 돈 자체는 좋지도 나쁘지도 않고 친구도 원수도 아니고 더럽지도 깨끗하지도 않다는 거예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자판기에 걸리지 않으려고 애쓰며 본연의 임무에만 신경 쓸 뿐이라는 거죠. 돈은 그냥 메신저에 불과하다. 당신이 돈을 가지고 무엇을 하고 어떻게 생각하고 느끼고 말하는지에 따라서 그 성격이 결정된다고 하는데요. 돈에 어떤 성격을 부여하는지에 따라서 돈에 둘러싸여서 살고 싶을 수도 있고 절대로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돈이 나쁘거나 더럽다고 생각하고 또 돈에 대해서 나쁘게 말하면서 이런 생각을 깊이 하는 것은 심각한 무일푼 상황에 처하는 주요 원인이라고 합니다. 돈은 모든 악의 근원이야.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라고 합니다. 이런 말은 절대 하면 안 되는 거네요. 돈은 원래 백지 상태인데 우리가 부여하는 에너지와 의미로 가치를 얻는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해야 할 일은 부자가 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나 돈이 많은 누군가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고요. 돈을 벌 때도 많은 에너지를 가지고 일하면서 내 생각과 행동과 말을 이루고자 하는 일과 일치시켜야 한다고 합니다. 돈은 재생 가능한 자원이고요. 있다가도 없으며 많았다 적었다를 되풀이하면서 계속 움직인다고 합니다. 이 말은 곧 돈을 쓸 때 인색하게 굴거나 돈을 받는 것을 어색해하면 돈이 흐르는 자연스러운 경로를 막아서 부유하지 못한 빈약한 상황이 된다는 뜻이라고 해요. 최대한 자주 많은 것을 나누고 감사하고 기쁜 마음으로 돈을 벌고 돈을 나의 친구다라고 생각하면서 주파수를 높여서 흐름을 타라고 하네요. 연 4만 달러였던 수입을 10만 달러로 늘린 40살 조가 있습니다. 수입을 늘리는 문제에서 가장 큰 장애물은 나 자신이었다.
나는 돈을 벌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고 자신에게 지나치게 비판적이었기에 결국 자멸했다.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자기 개발서를 읽고 듣기 시작했다. 당시에는 출퇴근하는데 1시간씩 걸렸기 때문에 최소 하루에 2시간은 오디오북을 들었다. 그러자 어떤 변화가 시작되었고 변화를 위해서는 내 길에서 벗어나야 했다. 이러한 변화는 원하는 것이 이미 자기 손에 들어왔다고 믿을 만큼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서 출발했다. 나는 회사에 다녔다. 그런데 마음가짐을 바꾸고 일에 전념하자 승진길이 열리기 시작했다. 전보다 많은 책임을 떠맡으면서 모험을 감행했다. 내가 애초에 이 일을 왜 시작했는지 기억한 덕에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 나갈 수 있었다. 상사를 돕고 머리를 쓰고 꾸준히 도전하며 사무실에서 동료와 협동하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이었다. 또 프로젝트를 처음 했을 때와 같은 환경에 계속 머물고 싶지 않다는 사실도 기억했다. 성취감은 꼭 마약 같았다. 전에는 돈을 벌기가 힘들었지만 지금은 온 사방에 돈이 널렸고 내가 그것을 끌어당기고 있다. 평소에는 신용카드로 모든 대금을 지불했지만 지금은 반드시 집안 곳곳에 현금을 어느 정도씩 두기로 했다. 그 돈을 꼭 써야 해서가 아니라 돈은 사방 어디에나 있으니 손을 뻗어서 잡기만 하면 된다는 것을 무의식 중에 되새기기 위해서다. 진부한 방법이라는 것은 알지만 그래도 나에게는 효과가 있는 방법이다. 이렇게 해놓으면 예기치 않은 일이 생겨서 상황이 어려워졌을 때도 불안감이 줄어든다. 무엇보다 두려움을 극복해야 한다. 두려움의 근원을 찾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먼저다. 지금까지 1장에서 3장까지 살펴봤는데요. 다음 장에서 뵙겠습니다. 이상 책데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